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대까지 낮아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전세 비중이 2달 연속 60%를 넘어섰습니다. 월세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세입자들이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바꾸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태원 청화 아파트가 안전진단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내 단지는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전국에서 1년 전 분양 물량의 2배를 웃도는 3만 7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시장 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공급 물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빌라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로 각광을 받았던 이 빌라 시장이 최근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매매뿐만 아니라 또 임대차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빌라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빌라 시장을 좀 안정화해야 한다.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지를 안정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무너진 빌라 시장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그 시장의 흐름들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보면 뭐 이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역전세,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도요. 지금 매매가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전체 이제 임대 시장에서 지금 이제 전세가 비율이 거의 지금 60%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제 다세대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임대 시장에서 이제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어섰거든요. 이 수치를 보면 지난 12월과 비교해 보면 거의 한 12%에서 13% 지금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을 보면요. 당연히 이제 금리죠. 예. 이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동결이 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중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안정화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전세가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우리가 이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매매가 대비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서 이제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면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매매가 대비 이제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훈풍이 좀 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두울 때죠. 이게 뭐 이제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좀 악재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투자 격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팽배할 때,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지나서 보면 투자의 기회다라는 이제 부동산 투자 격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특히나 우리가 새벽이 오기 전에 이제 가장 어두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도 이런 투자의 기회를 또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고민, 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또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세금에 대한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예,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거기다 조금 얹어보세요. 저희 언제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또 오프라인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희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주 세미나는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세미나 이제 주제는요. 시간을 이제 투자하는 이제 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뭐 이제 가치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이 많잖아요. 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좀 가치 있는 지역에 좀 투자를 하라는 이런 이제 세미나 주제로 제가 이 세미나를 좀 준비 중에 있거든요. 자, 최근에 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파트 가격은 사실은 2030 세대들이 매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예전에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하고요. 지금의 MZ 세대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소득 수준보다 주택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 어차피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돈도 좀 부족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어찌됐든 현재 지금 이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신소통합계획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모아타운 같은 이렇게 지금 정비 사업이 지금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에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도 서울 도심 내에 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입지에 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좀 이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세미나 주제로요.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도 돈이라고 하죠. 지금 소액이지만 또 내 시간을 길게 투자해서 좀 이 큰 돈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그 청량리 미주 아파트 네, 그 한 동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가지고 있는데 한 20년 정도 됐고요. 네, 제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한 5년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거기 전세를 주고 마석 쪽으로 이사 가서 좀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그거 재건축 추진하다가만 네, 중단이 돼가지고 근데 참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네, 그 제가 조합 설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산지가 한 20년 정도 돼가니까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해서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럼 네. 거주를 안 하시니까 투자 목적으로 좀 그리고 생각을 현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네. 한 3평짜리거든요. 33평 기준으로 예, 청량리의 미주 아파트 재건축이 좀 가능한지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 전망이요. 네, 대표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미주 아파트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 오랫동안 보유하셨네요. 그죠? 예, 예. 예. 이게 아파트가 이게 78년도인가? 예, 그때 이게 지어진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한 45년 차 되는 아파트네요. 그죠? 네, 있습니다. 자, 다른 아파트는 뭐 45년 차 되면은 벌써 벌써 재건축해서 들어갔죠. 예, 아파트 들어갔는데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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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일단은 뭐 결론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 그동안은 사실은 좀 이 미주 아파트 지금 재건축이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앞으로는 좀 이제 재건축 속도가 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미주 아파트에 대한 전망을 예, 이제 예. 전체적인 이제 시장 전망도 좀 해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우리가 지역적인 이 미주 아파트에 예.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그 지역의 핵심 지역, 그렇죠? 예, 예. 핵심 지역 어떻게 보면 대장이 되는 입지, 그러니까 대장주에 이제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대문구에서는요, 동대문구에서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서울에 예. 이 2040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의 가장 도시계획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계획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동대문구는요,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동대문구에서 예. 지금 미주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청량리역이랑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 미주 아파트 뒤편에 그 홍릉이 있죠, 홍릉. 예. 홍릉이랑 여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야,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청량리역 일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11개 노선이 지나가는 그래서 환승 역세권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북에서는 가장 교통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통이잖아요. 직주 근접성.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북에서는 가장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이면서 우리가 또 하나는 그 인근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홍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바이오로 지금 이제 글로벌 바이오 센터로 이쪽이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또 주변에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이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가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니까 주택 가격이 높죠. 그죠?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찌됐던 이 동대문구에서는 이제 청량리역과 홍릉 사이에 있는 홍릉사에 지금 미주 아파트가 있는데 중심에 있는 이제 지역이라는 거죠. 이제 미주 아파트가.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이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지역이 성장을 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역이.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량리역 일대 어마어마하게 지금 앞으로 이제 좋아지죠. 자, 거기다가 최근에 한번 가서 보시면 예전에 여기 또 집창촌 있던 지역들이 지금 다 그 주상복합 다 올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아마 7월 달이나 8월 달이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청량리 4구역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한양수자이라던가 이제 동부 청관문 시장이라던가 요 일대가 다 지금 고밀도로 지금 주상복합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지금 청량리역 일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이 또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역적인 호재는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그동안 이제 아주 지금 뭐 45년 차 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좀 재건축이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미주 아파트를 보시면 이 미주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미주 아파트 중간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그 20m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단지가 지금 이게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좀 느려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통합으로 해서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정비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이번에 또 구역 지정까지 다 됐거든요.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 지금 이제 조합원이시면은 최근에 그 조합 설립 제도로 우리 간다라고 이제 아마 공문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찬성을 해달라 이런 공문 받으셨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제가 한번 판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쪽이 좀 빨라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보통 이제 안전진단 이제 통과됐죠, 여기는. 그죠? 안전진단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거든요. 조합을 설립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행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 조합원들끼리. 거기 소유자들끼리 시행사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행사 하나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여기 어떻게 우리는
이 아파트 동배치도 하고 세대수 얼마예요?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축 허가가 우리가 도정법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해요. 예,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떨어지면 예, 그다음에 이제 이주에 들어가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합 설립까지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구역 지정 밟고 추진위원회 거쳐서 조합 설립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네.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예. 자, 근데 미주 아파트에서 지금 하는 조합 설립 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 조합 설립 제도. 요 공문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예. 자, 이 조합 설립 제도가 어떤 거냐면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을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예. 자, 첫 번째. 중간에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거치면 이제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돈이. 예, 예. 그죠? 네. 운영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운영비가 좀 절감이 되겠죠. 예. 그렇죠? 운영비도 아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금 조합 설립으로 가니까 사업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예. 그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조합 설립 제도가 새롭게 나오면서 이 추진위원회 생략을 하고 조합 설립 제도로 바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미주 아파트가 지금 이제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은 지금 재건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20m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해결이 되면서 지금 정비계획안 통과됐고 구역 지정 받았고 바로 지금 이제 예. 조합 설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재건축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죠? 예, 자,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량리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청량리 일대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상복합으로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상복합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일반 주상복합하고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우리가 이제 단지 내 주거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파트가 훨씬 높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미주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지금 늦게 시작이 됐지만 얘가 재건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나중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미주 아파트가 청량리에 대장주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지만 예. 어차피 지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잖아요. 예. 예, 이제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요. 어찌됐든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재건축이 좀 빨리 진행이 될 거니까.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냥 보유를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기분 좋은 상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의 고민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예전부터 그 재개발 이런 거 좀 관심이 많아서 네. 그 뭐 TV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해서 공부를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 한 자금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요걸로 이제 좀 가능한 지역을 봤더니 좀 용산의 청파동이라는 데랑 네. 여기 그 노량진 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 봤어요. 네. 근데 용산 청파동 쪽은 이게 원룸인데 뭐 매가 4억 2천에 막 뭐 거의 3억 이상 투자금이 들어가고 네. 노량진 쪽은 이제 빌라가 투룸인데 이쪽은 한 2억 초반대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네. 어느 지역이 더 투자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부분 좀 전문가 의견 좀 듣고 싶어서 한번 네. 전화해봤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우선 지역적으로 투자 금액도 다르고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용산 청파동과 노량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파동 같은 경우는 지금 1가, 2가, 3가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그 정도 금액이면은 지금 2가 쪽이나 지금 상가 쪽으로 이제 보신 것 같은데 몇 가를 보셨어요? 이가 쪽으로 봤습니다. 2가요. 청파동 네네. 2가. 그러니까 지금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서계동, 청파동 1가까지는 이제 신속통합계획 다 묶여 있고요. 그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청파동 2가 일부가 아직은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청파동 2가가 지금 유일하게 빠진 데가 지금 청파동 2가 쪽이니까 청파동 네. 2가도 저는
그 주변에 지금 뭐 서계 청파부터 원효로 일대 청파동 상가까지 최근에 다 개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청파동 2가가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얘기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만간에 또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역 선정은 참 잘했다. 예. 아, 예. 예. 예, 지역 선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네. 개발이라는 게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그죠? 아, 그래서 예. 지금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서계청파, 청파동 1가, 2가, 청파 1구역, 그다음에 원효로, 그다음에 청파동 상가에 뭐 역세권 시프트, 그다음에 효창동의 역세권 시프트가 채년에 2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오른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데가 지금 청파동 2가 일대니까 얘는 뭐 조만간에 저도 이제 될 걸로는 봅니다.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그 노량진 뉴타운 인근에 네. 인근에 보신 거죠? 네, 맞아요. 예. 예, 노량진 뉴타운 인근에 예, 노량진 뉴타운 인근에 이제 보신 거고 여기는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여기가 그 신축 그 방 두 칸짜리 건물이었는데 네, 한 전세를 이제 그 껴서 하면 2억 2천 정도, 2억 3천, 2억 2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억 2천에 이제 투룸이고요.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원룸인데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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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예, 원룸인데 이제 3억 정도 들어가고. 예. 자, 이렇게 그 여기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그 작년인가 그 작년 10월 달인가 모아타운 지정된 그 아래쪽 보신 거죠? 네, 그쪽이에요. 예, 예, 예. 여기는 이제 이쪽 노량진동은 이제 거기밖에 없어요. 이제 될 때가.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뭐 방송 오랫동안 보셨나 봐요. 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둘 다 될 지역이에요. 아, 예. 예, 둘 다 될 지역인데 자, 그래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지역을 들어가야겠죠, 그죠? 네, 네, 네. 예, 그럼 이걸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는 게 일단은 예, 투자 금액 대비해서 나중에 미래 가치가 얼마나 더 뛰어날 것인가, 그죠? 네, 네, 네. 미래 가치가 얼마나 더 뛰어날 것인가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은 사실은 좀 노량진 쪽이 조금 낮네요, 그죠? 한 1억 정도 낮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투자 금액으로는 좀 노량진 쪽이 이제 좀 이제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고요.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투자 금액을 좀 더 주더라도 미래 가치가 더 좋으면 당연히 그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미래 가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예. 미래 가치를. 자, 네네. 미래 가치를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향후에 우리가 어찌됐든 아파트를 바라보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어느 지역이 더 비쌀까? 아. 예,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자, 이쪽에가 이제 보시면은 뭐 잘 아시는 한남뉴타운이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파동 쪽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노량진 쪽이 있고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네. 지금 청파동하고 만약에 한남뉴타운이 지금 당장 아파트가 들어섰다. 네, 예.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 말고 지금 현재 가치를 예. 봤을 때 지금 당장 아파트가 들어섰다라고 하면 청파동보다는 한남뉴타운이 당연히 더 훨씬 비싸겠죠. 예, 그렇겠죠. 예. 예. 어쨌든 용산에서는 이제 한남뉴타운이 이제 메인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네. 자, 그런데 이 청파동하고 그럼 노량진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자, 근데 또 한남뉴타운하고 또 노량진을 비교를 해봐도 당연히 노량진 뉴타운보다는 한남뉴타운이 더 비싸겠죠, 아파트 가격이. 네, 네, 그죠? 네. 자, 그럼 얘랑 어쨌든 우리는 얘하고 얘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니까 얘랑 비교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요, 예. 제 생각에는 사실은 청파동 요 일대보다는 저는 노량진 뉴타운이 더 아파트 가격이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예.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자, 물론 이제 용산에 이제 청파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적인 이제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적인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용산에 있다라는. 네, 예. 네, 네. 자,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는 냉정하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네. 그런데 이 서계 청파 요 지역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용산에 하나 단점이 있는 게요. 서울역부터 용산역 이어진 이게 지금 지상철이에요. 네, 그렇죠. 예, 지상철이라 보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용산은 어떻게 보면 동과 서가 지금 단절돼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용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족공원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민족공원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단절돼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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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핸디캡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자, 그다음에 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남 뉴타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네. 이제 뉴타운에 대한 서열을 매길 때 한남 네. 뉴타운 다음으로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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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뭐 흑석이나 아연, 부가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죠? 예. 그만큼 노량진 뉴타운이 상당히 좀 그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 일단은 쟤는
만약에 청파동이랑 노량진 쪽에 지금 당장 아파트가 들어섰다 최소한 비슷하거나 노량진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노량진. 네. 자, 그럼 아까 투자 금액 대비해서 사실은 투자처는 노량진이 훨씬 더 나은 거죠. 네네네. 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자, 여기 청파동도 있고 노량진이 있는데,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그 네. 지역의 사업성을 한번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예. 근데 사업성이라는 게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합원 비율이 낮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적으면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많겠죠. 네네네. 일반 분양분이 많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으면 일반 분양 수입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네. 분양가도 낮을 거고 조합원 분양가가 낮으면 조합원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도 좀 낮겠죠.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청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빌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는 조합원 비율이 좀 높겠죠. 아, 예. 자, 근데 여기 노량진 가시면 어때요? 지금 뭐 물건을 보셨다고 하시는데 여기 물건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네네. 없더라고요. 예, 네. 여기는 빌라들이 거의 없어요. 아, 예, 예. 예, 빌라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조합원 비율이 노량진 쪽이 훨씬 낮죠? 아, 그럼 예. 사업성도 노량진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아. 예,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자,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그러니까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입지적인 브랜드 가치는 당연히 청파동이에요. 용산이라는 예.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 지금 이 청파동보다는 이 노량진 쪽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비율도 훨씬 낮고요. 네네. 그다음에 투자 금액도 1억 정도가 차이 나죠. 예, 예, 예. 예, 거기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최소한 같거나 노량진이 더 저는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투자한다 그러면요. 네. 예, 냉정하게 저는 제가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노량진 쪽으로. 아. 네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아, 전문가님 좀 빠르게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아, 예. 여쭤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이렇게 좀 오래된 구축 건물도 있고 이제 깨끗한 신축도 있는데 네. 이게 구축은 조금 투자 금액이 그 좀 많이 들어가지만 대신 지분이 크다고 하고 네. 신축은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은 조금 덜 들어가는데 이게 지분이 작다고 그러는데 네. 뭐 어떤 거를 사는 게 더 유리한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구축은 이제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임대가가 낮으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죠? 네네네. 그다음에 신축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구축에 비해서는 임대 금액이 높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이 얘가 이제 좀 적은 거고 얘가 좀 큰 거고요. 그죠? 네네. 자, 그다음에 근데 구축은 근데 대지 지분이 좀 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아요. 대지 지분이 좀 크고, 대지 지분이 크고 상대적으로 신축은 대지 지분이 작고요. 네. 자,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한 물건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사실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약간 틀려요. 아.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위에 아파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네.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죠. 입지가 똑같으니까. 네네. 자,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로 한 면에 있는 거, 도로 두 면에 있는 거, 도로 없는 거, 막힌 도로에 있는 거, 산동네에 있는 거, 아랫동네에 있는 거. 어때요? 예. 개별성이 강하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개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보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보는 거죠. 얘가 과연 다른 걸로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을까?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법 자체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됐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구축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신축이 토지에 대한 네. 활용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축이 대지 지분이 크더라도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작은 신축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되도록이면 신축을 좀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단독보다 그러니까 단독 1층보다는 다가구 주택이 더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왜? 예. 단독은 1층짜리고 다가구는 3층으로 벌써 활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보다는 다가구 주택 활용도가 높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제 대지 지분당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 예, 이해되시죠? 네네네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나라면 어디에 투자하겠다 이 말이 가장 좀 와닿을 것 같아요. 두 지역 다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요즘에는 정말 조금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두기엔 아까워요. 이런 문의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 참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 투자해볼 만한 지역 한 군데를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청량리 지역으로 좀 가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청량리 일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게 소액 투자 어디다가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이제 한 지역인 청량리 일대를 좀 소개를 이제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자, 한번 이제 보실게요. 뭐 아까 이제 제가 미주 아파트 이제 고민 상담 해드리면서 뭐 청량리 일대 이제 뭐 청량역 일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청량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11개 노선이 지나가는 광역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북에서는 이제 교통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2040 서울의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지금 청량리 여기가 지금 이제 3도시인가 7개 부도심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부도심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에서 제가 이제 좀 발췌를 한 건데요. 예, 여기에 보면 각 지역에 중심이 되는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대문구만 따로 이제 발췌를 했는데 조금 이제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만 보면 자, 동대문구는 여기 보셔. 예, 동대문구는 청량리와 홍릉이 주요 발전축이다. 그래서 홍릉 같은 경우는 바이오 경제 기반형 재생 활성화구역. 그래서 자족 기능이 이제 강화되는 거고요. 예, 자족 기능이 강화되니까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다음에 청량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청량리 주변에 최근에 뭐 집장촌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지금 고밀도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환승 역세권이 생기는 거죠. 11개 지나가는. 예, 그래서 이 동대문구에서는 청량리와 홍릉이 이제 가장 중심축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중심축에 좀 가까워야 되는 거죠. 예, 중심축에. 예.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면 요게 이제 보시면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요 이제 청년 첨단 혁신축이라고 해서 이 축이 보면은 서울에는 이제 4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성 문화 혁신축, 그 다음에 이 도심부터 이제 가산 디지털까지 이어지는 국제 경쟁 혁신축,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지역에 있는 미래 융합 혁신축, 그 다음에 여기에 청년 첨단 혁신축, 이렇게 이제 4가지 이제 축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도 4가지 축 중에 이제 바이오, 의료, ICT가 중심이 되는 이제 홍릉 일대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청량리 일대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이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인데 이 청량리역 일대를 보면 최근에 많은 지역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서울에 지금 2년간에 걸쳐서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모아타운 거의 한 110개 이상이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청량리역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리역 일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지정된 데를 보면 뭐 여기 전농 9구역 공공재개발, 여기 전농 14구역, 여기 지금 역세권 시프트, 또 이쪽에 이제 용두동 일대에 또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이 답심동 이제 간대매공원 쪽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선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전농 8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정비구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2년 만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오션 투자 가능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다 2억 5천, 3억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근에 이제 동의서 진구 시작하고 그 다음에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소액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마지막 남은 지역이 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지역이 어디냐면 이거 답심리역 일대거든요. 답심리역 일대. 예, 답심리역 일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지금 1억 초반대로 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장점이 있어요. 최근에 뭐 신속통합계획이나 아니면 공공재개발 이렇게 지정된 지역보다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이라는 거는 일단은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여기 일부 지역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일부 지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 단독주택 비율 거의 뭐 75%죠. 74%. 그 다음에 뭐 1종, 2종 근생이 지금 한 19% 정도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통 이제 빌라를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빌라도 이제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 빌라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상당히 좋겠죠. 낮으면 낮을수록 조합원 비율 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역은요, 지금 전농동 답신리 일대에서요, 가장 어떻게 보면 빌라 비율이 낮습니다. 빌라 비율이 4.7%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지역이거든요. 아주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빌라를 만약에 매수하셔서 이쪽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33평형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배정이죠. 자, 무조건 배정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추가 분담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겠죠. 아직 이런 지역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후도를 보면요. 우리가 일단 개발하기 위해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지금 서울에서 신속통합계획이나 이런 지역들 지금 노후도 사실 70% 넘겨서 되는 지역 거의 없거든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실게요. 지금 30년 노후도가 지금 73.9%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이제 노후도 57%만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20년 이상 노후도가 89.5%입니다. 상당히 노후됐죠. 즉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다 2년 만에 다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남은 지역이 지금 제가 지금 분석한 요 지역밖에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남은 지역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투자 가치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조합원 비율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없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때가 묻은 지역은요, 그러니까 뭐 동의서 진구하거나 뭐 어디 주민들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때가 묻은 지역은요, 소액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왜? 가격이 오르는 건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소액 투자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개발 예정지는 우리가 무조건 소액 투자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확 올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소액 투자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가구나 단독주택 같이 투자 금액이 큰 물건들은요, 나중에 프리미엄이 안 붙습니다. 프리미엄이 왜 안 붙어요?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나중에 덜 붙는다라는 거죠. 프리미엄이.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 금액이 작은 물건일수록 상대적으로 총 투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인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소액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제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보면요, 제가 이제 지역들을 보면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뭐 자양사동 같은데,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한 2016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투자를 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 자양사동 같은 경우 저희가 처음에 착 들어갔을 때 거기 이제 중개업소분들이 있잖아요. 중개업소분들이 이 지역에 뭐가 개발이 되냐, 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좋은 입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내부에서 계시는 분들은 외부적인 변화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하지가 못합니다. 아주 입지가 좋은 데 있거든요. 입지가 좋은 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등잔 밑이 어두운 지역. 그러니까 아직 제가 빠르게 말하면 때가 안 묻은 지역에 들어가셔야 돼요. 때가 안 묻은 지역에. 그런데 이 때가 안 묻은 지역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양사동 같은 경우가 어때요? 21년도에 신속 떨어지고 22년도 작년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되면서 지금은 투자 금액이 10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좀 모르는 지역들이 많아요. 여기가 왜 개발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답신이동 일대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뭐예요? 때가 묻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 선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도심에 최근에 한 110여 개가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되면서 사실 1억 정도의 지금 요 입지만한 지역에 투자할 지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지역은 있기는 하지만 좀 조합원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거나
예, 이런 지역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예, 가져보시고 만약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청량리에 대해서, 청량리 일대, 답심이동 일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전화로 이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왜 청량리 지역을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4번 열어두고 있고요. 또 청량리 지역뿐만 아니라 소액으로 서울 지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에 이제 110여 개 이상이 신속이라던가 모아타운으로 최근에 2년 만에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지정된 지역 중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지역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그 지역이 좋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아까 보셨듯이 조합원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총 세대 수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비율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우리가 개발 예정지에 먼저 선점해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치 투자, 예, 상대적으로 또 소액으로 또 도심권에 입성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 MZ 세대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 비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연령층이 좀 낮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꼭 우리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예, 내가 여유 자금이 적으면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요, 제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돈을 좀 큰 폭으로 굴릴 수 있는 예, 도심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에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답심리동에 네.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모아타운이 된다고 설명회가 열렸다고 해서 네.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네. 근데 오래된 구옥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매물로 나온 물건을 봤는데 네. 제가 아직 결정을 못해서 아.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답심리동에 우선 주택을 하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또 모아타운으로 개발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 채 더 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고민되시는 거죠? 예. 네,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답심리 파크자에 있고 이쪽 아래쪽은 지금 답심리 17구역 지금 재개발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 아래 지역은 이번에 답심리 자동차 부품 도매상가 벌써 이제 정비 계획안 벌써 이제 확정됐고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예, 예. 파크자의 그 위쪽이 지금 이제 비어 있는 거거든요. 이쪽 라인이. 예. 이쪽 라인이 이제 또 답심리 또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쪽 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파크자의 쪽으로. 위쪽에. 그죠? 예, 예. 예. 여기 지금 뭐 물건 보신 거는 있으십니까? 예, 물건을 봤는데 제가 예.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해 가지고. 아, 뭐 매매가라든가 뭐 전화드렸어요. 전세가는 어떻게 돼요? 네? 매매가라든가 뭐 전세가는 아세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 했는데요. 예. 한 1억 한 5천 가지고 투자할 게 있을까요? 1억 5천 정도로. 예. 자, 요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지금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네. 예,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서 여기는 사실은 재개발도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신속으로도 이제 가능한 지역이에요. 노후도가 상당히 높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가 최근에 아까 지금 모아타운 설명회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가 최근에 이제 지금 모아타운으로 이제 저도 이제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 자,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도 이게 모아타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근데 이 모아타운으로 가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이 모아타운에 이제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장점이 뭐냐? 자, 모아타운으로 가게 되면 용적률 상향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보다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수가 더 늘어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이 도로라던가 이제 공원이라던가 이런 기반 시설을 만든 다음에 기부 체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부 체납에 대한 좀 부담이 있어요. 예. 예. 이게 기반 시설을 이제 조합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네. 예. 자,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 이제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 시설에 대해서 공공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재개발에 비해서 모아타운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노후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 자, 근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개발보다 모아타운 노후도가 낮기 때문에 법정 요건, 지정 요건이 이제 법정 요건이 낮기 때문에 단점은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 지역들의 대부분이 빌라들이 좀 많아요. 예. 빌라들이 많다라는 건 조합원 수가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좀 단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요 모아타운 같은 요쪽 일대 그 답신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빌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모아타운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면요. 충분히 예. 이쪽에 뭐 투자해놔 좀 묻어놓고 하시면요. 어차피 개발할 때 요 지역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역 다 지정됐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이쪽으로 잘 한번 알고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주신 1억 5천의 여유자금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임장도 가보시고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소액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셔서 매주 또 정상회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도 이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격이 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이후로 다시 또 반등을 좀 많이 했죠. 또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지역들에 좀 반등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뭐 강남 상부에서는 송파,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가격 하락폭이 컸었던 노도광이라던가 금강구 이런 지역의 지금 반등폭이 상당히 지금 이제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서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끼고 갭으로 5천에서 1억 투자할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생애 최초 이제 구입자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서울에 이제 분양 물건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이제 건축비 상승이라던가 그 다음에 요즘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이제 분양 물량도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더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비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아타운이니 신속통합계획이니 역세권이니 계속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지금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재개발 제2의 전성기다. 재개발 1.0 시대에서 재개발 2.0 시대로 지금 이제 들어선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좀 아무래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자금 적으신 분들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큰 폭의 차익을 볼 수 있는 아니면 아파트까지 볼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제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세미나에 또 오시게 되면 제가 또 현장에 또 방송에서 또 못하는
못 해드리는 이제 말씀도 많아요. 예, 그런 얘기들도 제가 아울러서 해드릴 테니까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내가 가진 돈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